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유리식과 무리식이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유리식에 나와 있는 주제를 딱 보니까, 사칙 연산, 번분수식, 부분분수, 비례식, 가비례. 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부분분수겠죠. 부분분수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얘는 나중에 수열과 그 다음에 극한과 무한급수에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비례식. 비례식.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가비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리식이 나오고 무리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곱근에 대한 어떤 기본 성질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중근호. 이중근호는 출제가 잘 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근호한 음수일 때 나오는 거. 네 가지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부분분수, 비례식, 제곱근, 이중근호. 자, 첫 번째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유리식에 대한 사칙 연산은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리식의 사칙 연산.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말하겠죠? 책에 나와 있는 그 형태를 보니까 더하기, 빼기는 무조건 통분한다. 그 다음에 곱셈은 약분한다. 나눗셈도 역수를 곱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야. 이거는 그냥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것과 문자를 가지고 노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덧셈과 뺄셈은 통분시킨다.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은 약분시킨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 번분수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번분수식을 한번 정리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번분수식. 말 그대로 번분수식은 이 번자가 여러 번 분수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건데요. 책 형태를 보니까, 자, B분의 A, 나누기 B분의 C라는 형태가 나왔어요. 자, 요거 이제 분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얘의 형태는 우리 B분의 A 곱하기 역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BC분의 AD라는 아주 유명한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주로 숫자를 가지고 풀 때 이렇게 푼다. 그런데 얘가 식이 나오잖아요. 식이 나올 때 이렇게 푸는 게 좋아. 어떻게 하냐면요. B분의 A, 그 다음에 D분의 C를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 아시죠? 나누기니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현재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도 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B를 먼저 곱하는 거야. 이렇게 B를 곱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다가는 D를 곱해요. D 이렇게. 다시 말해가지고요. 얘는 각 분모의 그 B와 D의 최소 공배수를 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그럼 얘는 이 부분이 사라지고 이 부분이 사라져가지고 BC분의 AD라는 식이 나오죠.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풀어야지 식을 풀 때는 되게 유리하다. 자, 식은, 숫자는 이게 유리하고 식은 이게 유리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치자요. 뭐 1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1분의 뭐 1 이렇게 다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식인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지금 분모가 1이고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는 똑같이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왼쪽은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지워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만들면 되겠지. 위에는 그냥 x 제곱 마이너스 x라고 말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란 답을 얻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 사실 뭐 그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인수분해가 있으면 안 되는 문제네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냐? 요렇게 분모 분자에 얘와 얘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가장 더 빠르다. 이제 번분수식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이제는 이제 부분분수가 나오는데요. 부분분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할게요. 부분분수는 바로 들어갈게요. 저 거기 책에다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부분분수의 공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이제 활용, 얘는 수열과 나중에 극한과 급수에서 쓰인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부분분수. 부분분수라는 키워드는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자세하게 갈게요. 분수. 얘는 일단 식이 중요한데요. 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분모가 어떠한 식이나 문자, 숫자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뒤에서 앞에 걸 뺀 다음에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되는 아주 유명한 공식이 있죠. 이 공식. 이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를 만약에 증명한다고 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좌변은 a분의 1이잖아. 우변을 얘를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b 마이너스 a분의 1. 얘를 통분시키는 거야. 통분시키면은 ab가 될 것이고요. 왼쪽에는 b가 되고 오른쪽에 a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워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좌변 우변이 똑같아지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것들이죠. 1 곱하기 2분의 1 숫자 가지고 문제 해볼게요.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있다고 치자. 얘를 n번째까지 이렇게 더할게요. 자, 딱 정리하고 보니까 여러분 원래 분수는요 통분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근데 항이 너무 많으니까 통분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이용하는 건데 일단 먼저 하나씩 봅시다. 얘가 a가 되고 b가 되는 거니까 b에서 a를 빼니까 1 되죠. 1분의 1 적고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적으시면 되겠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다. 두 개 빼니까 1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앞에가 2분의 1 뒤에가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은 얘는 쭉 나가서 마지막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돼가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다 지워지는 규칙이 있어요. 아, 부분문수는 지워지는 규칙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 얘는 지워지는 규칙에 대한 물음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워지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게 뭐냐? 1 남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남아서 통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여기가 n 플러스 1, 여기가 1이니까 n 돼가지고 약간의 공식처럼 외워두면 좋은 어떤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좀 쉬운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을 볼까? 두 번째 식은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워졌네. 두 번째 조금 어려운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얘는 부분문수는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수열과 극한에서 이용된다 또는 무한급수에서 이용되기 때문에요. 얘는 약간 수열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등차 수열 가지고 한번 돌아봅시다. 등차 수열 이렇게 할까요? a1분의 a2분의 1 플러스 a2 a3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있다고 치고요.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A99랑 A100까지라고 칠게요. 이렇게 주어지고요.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줬어요. A의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인데 뭐라고 줘줬냐면 공차 D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인 수열이라고 치자. 그냥 쉽게 나갑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구하라. 이렇게. 자, 곱모할 것 없이 딱 보니까 분모가 곱으로 나타냈잖아요. 얘는 무조건 부분문수로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똑같이 b-a분의 1 a2-a1분의 1 그 다음에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요거는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그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기억합니다. 요거는 똑같이 a3 마이너스 a2 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공식은 a2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부분이 a2-a1 다시 말해서 뒤에 항과 앞에 항의 차 얘는 공차가 되겠지. 이것이 3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공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나면 마지막 항은 똑같이 우리는 이제 3분의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a99분의 1 마이너스 a100분의 1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 다 묶은 다음에 3분의 1로 묶은 다음에 얘를 이쁘게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남는 거 보이시죠? 얘는 무조건 지워지는 규칙이겠지? 이렇게 막 지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항이 플러스 a 99분의 1 이것도 지워지고 a 100분의 1 남는다. 이렇게.
자, 그럼 남는 것은 A 1분의 1 남고 A 100분의 1 남아요. A 100분의 1이니까 A 100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 100은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1 플러스 n-1d 90 곱하기 3. 얘는 39, 27, 39, 27 297 나오죠. 그 다음 여기다가 1을 더하니까 298 나왔어. 그럼 답을 낼 때 어떻게 합니까? 답은 3분의 1 곱하기 A1이 1이니까 1 나왔고요. 얘는 1 마이너스 298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얘는 뭐 이렇게 통분해야 답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부분분수라는 것을 알고 얘가 앞에 공차라는 것을 알고 풀면은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거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2x3은 x 플러스 1분의 1이 나왔고 이번에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분의 2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 번째까지 적고 x 플러스 6분의 3 이렇게 나왔고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같은 부분 분수인데 약간의 좀 테크닉이 좀 필요한 그런 유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나왔을 때 자 마찬가지로 분모가 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분 분수입니다. 그런데 분자들이 1이 아니라 2, 3, 4가 나왔죠.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봅시다. 일단 왼쪽 거는 첫 번째 거는 빼기 하는 게 1 나와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요 2 있잖아, 2.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공식을 쓸 때 먼저 바깥에 1을 빼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이거 두 개 빼니까 3 빼기 1 해가지고 2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하나 많아. 이게 어차피 약분되기 때문에 하나 많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B에서 A 빼니까 3이잖아. 약분되기 때문에 결국 얘도 x 플러스 3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 돼버리고 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이 가운데가 다 지워지고 남는 거 두 개가 남죠. 그래서 얘는 두 개를 통분시키자. x 플러스 10으로 통분시키고요. 그 다음 여기가 올라가고 x 플러스 10이 되고 이번에는 x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정답이 x 플러스 10분의 10이라는 답이 나왔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부분분수 연습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 비례식을 들어갈게요. 네 번째 비례식. 자, 비례식도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또 비례식이 중요한 거는 비례식을 가지고 숫자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얘는 나중에 활용해야 돼요. 활용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기출문제도 보도록 합니다. 활용은 주로 표를 그려가지고 푼다. 비례식은.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에 대한 키워드, 비례식에 대한 키워드 정리할게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x 대 y는 a 대 b라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해가지고 뭐 ay는 bx 이런 건 다 알죠, 그쵸? 이런 것들 말고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는 얘를 x 이꼴 ak 그 다음에 y 이꼴 bk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비례식의 가장 중요한 풀이에요.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이것이 비례식에 대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책에 나와 있지만 x 대 y는 a 대 b일 때 이런 게 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문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3분의 a 플러스 b는 4분의 b 플러스 c는 5분의 c 플러스 2 나왔다고 치면 이렇게 식이 3개가 나오잖아? 식이 3개가 나온 꼴은 마지막에다 반드시 k라고 놓고 푸는 수학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a 플러스 b는 3k라고 나타낸다. 비례식에 의해서 이그램플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플러스 c는 4k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 플러스 a는 5k가 돼가지고 우리가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했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에 식이 나오면은 3개를 더한다. 변변 더한다. 변변 더하면 왼쪽에는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니까 2로 묶여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오른쪽은 3, 4, 5니까 7 더하기 5, 12k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k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대입한다. 3k에다 대입해. a 플러스 b가 3k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C는 3K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4K야. 그럼 A는 2K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B는 볼 것도 없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3K가 나와버리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가 3K. 그냥 K는 1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네요. 이렇게 문제를 푼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비례식 문제의 핵심은 뭐냐? 식이 3개가 나올 때 K라 놓고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수학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A랑 B랑 C를 이제 구했죠. 그래서 A는 2K, 3K, 뭐 B는 K 이용해가지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 저희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례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두 번째 내용을 보다시피 3개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거기 아래 필기해놨잖아요. X 대 Y 대 Z는 A 대 B 대 C일 때 X는 AK, Y는 BK, Z는 CK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거 비례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 식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활용하는 것 그게 좀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비엘이가 있는데요. 가비엘이는 짧게 정리하고 바로 이제 무리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비엘이는 이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은 없고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비엘이. 가비엘이는 우리가 한번 볼게요. 뭐 1분의 1이 있다고 이렇게 할까? 2분의 1이 있다고 치고 뭐 4분의 2가 있다고 치고 6분의 3이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똑같이 2분의 1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3개를 더해. 2 플러스 4 플러스 6을 합니다. 그럼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게 되면 얘는 보다시피 2 더하기 12가 됐고 6 돼가지고 답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A분의 B는 C분의 D는 2분의 F일 때 얘를 가비에 의하여 A 플러스 C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D 플러스 F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는 여기다가 똑같이 뭐 P, P, Q, Q 다 곱해도 식은 안 바뀌는 것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식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가비엘입니다. 그래서 가비엘이는 두 가지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경우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넘겨서 이제 무리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식. 자, 무리식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제곱근과 이중근호와 그 다음에 근호안의 음수일대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것들을 정리할 텐데 무리식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 갑시다. 두 번째 이제 무리식 잘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무리식은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개념이 제곱근인데요. 제곱근은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루트 뭐 a 제곱은 두 가지 나누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안의 값이 0보다 크면 a 그대로 나가지만은 a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끼고 나가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얘랑 같은 게 뭐냐면 얘랑 같은 게 절대값 a가 이제 같은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우리 얘는 이해하기 편하도록 할게요. 얘는 사실 요 두 개는 정의대로 푸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절대값 a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얘는 수직선 상에서의 원점으로부터 a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릴게요. 중간이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요만큼 거리가 이제 a 놈을 잡았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 이까지 거리가 a라 그러면은 거리가 a이기 때문에 요 좌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 a가 내가 4라고 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0부터 4 왼쪽으로의 거리는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지 거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 거리를 표시할 때는 절대값 a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가 된다. 다시 한번. 요거는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a가 되겠죠. 0부터 요까지 거리니까 이렇게 적겠죠. 이런 식으로. 자, 루트 a 제곱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있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하게 되면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뺀 거의 제곱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현재 a 제곱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원점과 그 다음 x좌표 하나와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결국 얘는 거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는 결국 거리다. 거리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지.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당연히 이 안의 값이 음수가 되면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끼고 나와야지만 전체가 양수가 되겠죠.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책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보면 루트 안의 것을 제곱한다. 자, 두 개 표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루트 안의 것 제곱. 얘는 루트 밖의 것을 제곱할 때 두 개가 차이가 있다.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루트 A의 제곱이 될 때는 얘는 절대가 A로 하는 거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죠. 얘랑 루트 안에 제곱하는 거야. 얘는 근데 루트 A의 전체를 제곱하잖아. 그러면 얘 그냥 A 그대로 나갑니다. 얘는 A가 양수든 음수는 상관없이 A 그대로 나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루트 만약에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전체를 제곱한다고 치자.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전체를 제곱한다고 치자. 이 가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차이를 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루트 4가 되겠죠? 마이너스 제곱 먼저 하는 거니까. 4가 되니까 결국 얘는 2가 되어버리죠.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에다가 9를 붙여서 이렇게 나가게 된 개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동그라미가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끼고 나가는 거잖아. 얘는 뭐냐면요. 얘는 이런 겁니다. 얘를 먼저 정리하면 루트 2i를 전체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얘는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루트 2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i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루트 2 제곱하면 2야.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온다. 아하. 얘는 루트 밖의 것을 제곱하면은 그냥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론이에요. 하지만 실수 많이 하는 것. 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큰 두 번째를 바로 들어갑시다. 이중근호. 이중근호도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지만 쉬운 내용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중근호 말 그대로 루트가 두 개 있을 때 처리 방법이에요. 그리고 책에도 지금 나왔지만요. 반드시 얘는 조건이 붙어야 돼. 이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루트 A 플러스 B 합이 나오고 가운데 2가 나오고 이렇게 루트 AB가 나오는 이러한 구조죠. 자,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부분이 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곱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가 2가 나온다. 이럴 때 공식은 루트 A 플러스 루트 B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당연히 A가 B보다 클 때 이렇게 쓰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요. 원리는 간단해요. 얘를 전체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A를 루트 A 제곱으로 만들고요. 이 루트 AB를 이 루트 A 루트 B로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수라 조건이 있어야지만 분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루트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분리하게 되면은 딱 보다시피 완전 제곱식이죠. 얘가 루트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전체 제곱이 돼가지고 얘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간다는 사실. 이것이 이중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합과 곱을 가지고 이제 식을 푸는 거고요. 대표적인 거에서 한번 해볼까? 대표적인 거는요. 이런 거 해볼까? 루트 7 플러스 2 루트 3 5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12 할게, 12. 자, 일단 더해서 7 만들고 곱해서 12 만드는 거는 3하고 4가 있죠? 3하고 4. 더해서 4, 이렇게 3 곱하기 4 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4, 다시 말해서 2 플러스 루트 3이라 답을 얻는 거는 가장 기본인 거죠. 이번에는 이제 루트 여기 2가 아니라 루트 딱 나가가지고 루트밖에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조심해야 되겠지.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2를 무조건 바깥으로 빼야 돼요. 7 빼고. 얘가 2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루트 해가지고 12가 나오니까 결국은 같은 문제가 됐죠. 자, 이번에는 대표적인 경우 중에 이제 이런 게 루트가 나오는데 뺄 수 없는 경우다. 1을 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내가 의도적으로 1을 만들어줘야 돼요. 1을 만들어주려고 통분을 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분모, 분에 똑같이 1을 곱한다.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2가 되고 이중구조를 푸니까 루트 3 플러스 루트 1.
얘는 유리화시키면은 2분의 여기다가 루트 1을 곱하게 되면 나가는 공식이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형태는 항상 합과 곱을 만들고 그 사이에 1을 맞춰줘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나서 우리 볼게요. 중요한 거 내용 들어갈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요.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지금 형태를 잘 봐야 되는데요. 조금 이제 심화야, 심화. 이제 이렇게 해서 루트 이중분호를 푸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A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베타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이중분호의 풀이에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가 베타가 되는 건 아시겠죠? 이거 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 이 부분은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야. 자, 우리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이거 알죠? t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t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으로 만들어가지고 합과 곱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기 두 근의 합이 들어가고 곱이 들어간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야. 자, 그러면은요, 요렇게 식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잖아?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 식에서 이 알파와 베타는 뭐냐면은 이 식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요 안에 들어가겠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요 형태가 나오고 요 형태가 나오고 여기가 박스가 나왔다고 치면은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 요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식을 만든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개의 근이 한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예전에 한번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거 좀 이따가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이중분호는 이제 이렇게 마칠게요.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죠. 이번에는 근호 안에 값이 음수일 때. 자, 근호 안에 음수일 때도 잘 나오는 유형이죠. 이 음수일 때.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요. 우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루트 AB가 나간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공식이잖아. 자, 두 번째. 이렇게 두 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자, 일반적으로 책에 보면은 다 되는데 안 될 때가 생기죠. 두 가지 생깁니다. 이게 안 될 때 하나, 이거 안 될 때 하나.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 주의. 언제 안 되냐면은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는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끼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언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분모가 여기서 분수에서 또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언제가 안 되는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판이 잘 안 지워지네.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요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왜? 자, 증명 PF. A가 음수에서 아무거나 집어넣읍시다. 루트 마이너스 1 합시다. 얘를 B의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원래 공식은 루트 2, 3은 6이 돼야 되잖아. 그쵸? 6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루트 2, i로 바꿀 수 있죠.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루트 3, i로 바꿀 수가 있죠. 요거 두 개를 곱할 수가 있으니까 루트 6이 되는데요. i 제곱에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음수일 때는 곱이 이렇게 음수와 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요거 루트 A와 루트 B. 얘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이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루트 A분의 루트 B가 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끼고 나간다는 사실까지 여러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마찬가지야. 이것도 대입해보면 돼요.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유리식과 물리식에 대한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우리 요거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은 좀 기출문제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에 들어갑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1번 문제는 키워드가 비례식, 2번은 근호 안의 음수일 때, 그 다음에 3번도 비례식.
자, 넘기셔서 보시면 4번 문제는 이중근호 문제고요. 5번도 근호안의 음수일 때. 6번 근호의 성질. 그다음 이중근호. 보다시피 이렇게 골고루 나왔네요. 비례식과 근호안의 음수일 때 이중근호.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비례식 문제 볼게요. 일단 양의 실수 xy z가 비례식 x 플러스 y 쭉 나왔죠. 그럼 우리가 식 세울 때 항상 말하지만 x 플러스 y는 3k, 그 다음에 y 플러스 z는 4k, 그 다음에 z 플러스 x를 5k라고 놓고 그 다음 요거를 이제 x, y, z를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 구하는 것이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분의 그 다음에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는 말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x, y, z 구한 다음에. 구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순환형은 다 더한다. 그래서 두 개를 세 개 연립해서 문제를 푼다. x가 2개, y가 2개, z 2개니까 2로 묶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아까랑 똑같네요. 3, 4, 5, 12k가 나와가지고 x, y, z가 6k가 나오니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3k니까 z가 3k죠. z는 3k. 그 다음에 y 플러스 z가 4k니까 x는 2k가 될 것이고 볼 것도 없이 y는 그냥 k가 되겠죠. 확인! 두 개 더 해봅시다. 3k 맞죠? y 더하기 z 4k 맞죠? 이거 대입해서 문제 풀면 돼요. 근데 사실 대입해서 문제를 풀 때 조심할 게 있는 게 이 k는요, 대입해서 문제 풀잖아? 다 약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k를 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대입해서 문제 풀면 돼요. 어차피 k 약분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답은 x, 3, 2를 집어넣으면은 3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9 플러스 4 플러스 1분의 xy 2 곱하기 1 2 플러스 yz 1 플러스 3 그 다음에 zx는 2가 돼가지고 정답은요 14가 되고 5 더하기 7 답은 2분의 1 나오는 그러한 문제였었네요. 답이 틀렸네. 여기서 틀렸냐? xy가 빨리 풀어서 틀렸나 보네. xy가 2, 그 다음에 yz가 1, 3, 3, 그 다음에 zx가 3, 6이 되는구나, 여기가. 그래서 틀렸네요. 이거 14분의 11이란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네. 얘는 루트의 처리법이죠.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 절대값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을 간단히 하여라. 자, 항상 말하지만은 결국은 이 아래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보는 거죠. 이 아래 값은요,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가 되고. b제곱도 마찬가지로 요 가로 아래 값이 양수냐 음수냐 음수니까.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간다. 그대로 정리하면 될 것이고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끼고 나간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바뀐다, 이렇게. 지워지니까 정답은 A가 되는 아주 쉬운 문제. 요거 한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죠. 3번 비례식 문제 볼게요. 비례식. 어느 우류에서 A, B 쭉 나와서 공장, A 공장 1대1, B 공장 1대3 이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표부터 그리는 거야. 표를 그려야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봅시다. 주어진 조건이 뭐냐? 남성복과 여성복의 수가 나왔죠. 그럼 얘가 남성복과 여성복 나누고요. 그 다음에 A 공장과 B 공장이 나왔죠. A와 B로 나눠주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어봅시다. A 공장이 1대1, A 공장이 1대1 남자 여자. 그러면 1대1 적지 않고 A랑 A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4대5, 남자가 4니까 4B, 여자는 5B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나타냈을 때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남성복과 그 다음에 전체 여성복의 사도복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됐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체 의류에 대한 A 공장 생산되는 의류의 수를 비율 구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 의류에 대한 전체 의류는 이거 다 더해야 되겠지. 이거 전체를 다 더한 것 분해. 그 다음에 A 공장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죠. 요거 EA. 결국 EA를 구하는 거고, 토탈 더하려고 그러면 A와 B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 적었었네, 여기서. 이게 2B가 되고, 이게 3B가 되네요. 2대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거에 대한
오케이. 이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남자가 A 플러스 2B가 될 것이고요. 여자가 A 플러스 3B가 되는데, 요 놈의 비례가 얼마가 됐냐면은, 4대 5라는 게 나온 거야. 여기서 A와 B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해가지고 A, B 관계 찾는 거야. 식하라 문제 2개니까. 정리하면은요, 4A 플러스 3, 4, 12B는 5A 플러스 5, 2, 10B. 정리하면은요, 넘어가서 A는 넘어가면 2B가 되는 요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2A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5B야. 그런데 A가 2B이기 때문에요, 요 놈은 4B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전체는 5B, 4B니까 9B가 될 것이고요. 구하고자 하는 놈은 A는 4B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전체 9분의 A가 4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비례식의 문제인데, 이렇게 문장대로 나오게 되는 문제들은요, 이렇게 표를 그리고 나서 비례식이 맞게끔 식을 세우면 되는데, 항상 요 문자를 달리 해줘야 돼요. 그 문제가 3번뿐만 아니라 제가 뒤에다 실어놓은 중요 문제가 있는데요. 8번 요것도 수능 문제거든요. 8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이중근호 이제 문제 푸는 건데, 4번 보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4. 여기는 5가 없네요. 2가 없네, 2가. 얘 같은 거 어떻게 하냐? 2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려고 여기 24에 있는 4를 바깥에 빼면 되겠죠. 그럼 5 마이너스 2 루트 4, 6에 14. 이건 너무 쉽죠. 더해서 5 곱해서 3. 3하고 2가 되겠지. 정답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앞에가 큰 게 나온다. 그런데 덧셈에 대한 여건. 덧셈에 대한 여건은 뭡니까?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는 것은 두 개를 더해서 덧셈을 하는 동안 1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얘 부호를 반대로 써주면 얘가 답이야.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곱셈에 대한 여건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0만 들어야죠. 내가 지금 0만 들어야 되고, 여기가 곱해서 1 만드는 거니까 역수가 돼야 되겠죠. 얘는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다시 말해서 유리화시키게 되면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A고, 그리고 이게 지금 B야. 이게 B니까. 두 개를 더한 거. A 플러스 B는 두 개 약분되고, 루트 2가 두 개니까 2루트 2가 되는 그런 문제였었네요. 얘는 그러니까 이중근호도 풀고, 덧셈에 대한 여건과 곱셈에 대한 여건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문제였었네요. 5번 문제 보자. 근호 안의 값이 음수일 때.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 아까 했던 것 중에 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둘 다 음수인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절대값 A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 얘는 전체 제곱이네요. 플러스 요번에는 루트 A 제곱, 그 다음에 루트 B 제곱 곱하기 B분의 절대값 A. 이건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 하에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절대값은 마이너스 끼고 나가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얘는 그냥 그대로 나간다. 그대로 나간다.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이 마이너스 끼고 나가죠. 음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니까 마이너스 끼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B분의 얘도 마이너스 끼고 나간다. 그래서 약분하고 남는 것은 마이너스 A 2개, 마이너스 2A.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정답은 1번 되는 거네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고요. 6번 문제 볼까? 6번 문제는 루트 안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자, 이것도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죠. 이것도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말하면은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실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실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죠. 자, 이거 푸는 거야. 또 음수가 나왔으니까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풀면 이승분의 문제 합시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얘는 x제곱 플러스 100이 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x제곱 플러스 100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어요. 푸는 게 아니야. 어차피 0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 두 개 풀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과 x가 1 사이에 있다라고 답을 적으시면 된다. 정답은
정수의 개수니까요. 마이너스 1과 0하고 1 3개가 되겠죠? 3개가 되는 그러한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넘어갑시다. 7번은 로그인데요. 사실 뭐 로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얘는 이중분호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로고 상용 로그네요. 상용 로그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4-1 루트 3 요거 딱 보자마자 이중분호 풀면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되는 거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x는 로그 10에 가로치고 루트 3 마이너스 1 된다?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 얘가 진수는 루트 3 마이너스 1은 10의 x제곱이 되겠지. 이게 바로 로그의 정의로 문제를 푸는 거지, 정의. 로그의 정의. 자, 로그의 정의로 이거 문제 푸는 거다. 로그의 정의. 자, 그 다음 봅시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10의 x제곱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x제곱. 얘는 결국 얘를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라는 것은 10의 x분의 1이니까 얘를 역수를 취하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면은,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 얘는 유리화시키면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해가지고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정답은 1번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이제 8번, 9번, 10번 풀 텐데요. 8번 문제 봅시다. 가불병 3명이 구슬 논리를 하고 있다. 논리를 시작하기 전에 세 사람이 가지고 시작한 구슬의 개수의 비가 1대 2대 3. 마찬가지로 표를 그린다. 갑을병 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뭐냐면 시작한 구슬의 개수가 1대 2대 3. 끝나고 나서 4대 5대 6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시작하기 전을 그 다음에 시작한 후, 끝난 후 이렇게 나눠서 표를 만듭시다. 그럴 때 1대 2대 3이니까 얘를 A 대 2A 대 3A라 하고요. 끝난 후는 4B 대 5B 대 그 다음에 6B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그랬을 때 끝난 후에 값은 시작할 때보다 구슬이 9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식 하나 나오죠. 이렇게. 끝난 후에 값은 4B는 시작할 때보다 9개가 많다는 식 하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식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식이 있냐면요. 여기 있네요. 놀이 전과 놀이 후의 구슬의 총 개수는 같아. 자, 무슨 얘기냐면요. 놀이 전은 토탈 더하니까 얘가 A, 2에 3에 6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놀이 후는 4B, 5B, 6B니까 15B가 나오네요.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식이 나왔어. 얘는 식이 두 개가 있어요.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 수가 있겠지. 단순한 연립해서 문제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해서 A는 4B-9 해가지고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단순한 어떠한 그 연립 문제니까 여러분 푸도록 하시고요.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모두 수능 문제입니다. 고대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라는 식이 나왔고요. 이것을 쭉 정리했더니 이렇게 식을 만들었대요. A 플러스 루트 네모,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분의 A 마이너스 루트 네모 해가지고 네모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이거 아까 했던 거랑 유사한 문제인 거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중분의 중요한 성질 중에서 얘를 우리가 이제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루트, 어차피 얘는 이중분호 풀기 위해서는 2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얘는 A 플러스 얘를 2로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은요 요렇게 해서 4분의 B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다 되겠죠. 이렇게 식을 바꿔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지금 합이 되는 거야. 두 분의 합이 될 것이고요. 얘가 두 분의 곱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얘는 식을 t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at 플러스 두 분의 곱 4분의 b는 0의 두 군이 뭐가 되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근해 공식으로 풀면 돼요. 그게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에 의해서 근해 공식에 의해서 식은 2a분의 1이니까 어차피 2분의 마이너스 b a 풀마 루트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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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나오죠. 얘 두 분이 2분의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2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니까 볼 것 없이 네모는 이 부분이 네모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수학적인 어떤 요령이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자. 마지막 문제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거니까 빨리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게 3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어진 게 1-x 세제곱분의 1 그리고 1-x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나왔고 1 플러스 x분의 1 나왔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대표적인 분모수식에 대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할 때 어떻게 한다? 양변에 똑같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x 세제곱이니까 우리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는 x를 세제곱을 곱하고요. 여기다 x 세제곱을 곱하고요. 여기다가는 x를 곱합시다. 그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요거는 x 세제곱이 나오고요. 약분해가지고 마이너스 1 돼버려. 가로칩시다. 요거는 여기가 x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1 될 것이다. 이거 정리하면은 x 마이너스 1 될 것이고요. 얘도 똑같이 x 세제곱 플러스 1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될 것이고 x 플러스 1 남고요. 얘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1 남고 근해 공식에 의해서 x제곱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니까 요렇게 약분되니까 남는 것은 두 개가 남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를 만들기 위해서 또 분모 분자에 x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 주어진 게 얘니까. 정리하면은요. 분자는 x 플러스 얘가 1 x분의 1. 얘도 똑같이 x분의 1 곱하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얘가 3, 얘가 3이니까 정답은 3 빼기 1분의 3 더하기 1. 답이 2가 되는 그러한 문제였었네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간 그 다항식의 연산, 유리식, 무리식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만 제대로만 정리하면 모든 문제를 풀 때 어떤 그 수학적인 감각들은 그다지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키워드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